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계속해서 몇 분들이 그 TFS와 관련돼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저희가 받은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현재 캐나다 거주 중이고 JNJ 브이로그 유튜브를 자주 챙겨보는 주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미국 주식을 사보는 사람이라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유튜브에서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주린이 분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캐스트레이드에서 TFSA 어카운트를 만들고 제 TFSA 컨트리뷰션 룸을 고려하여 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해놓은 포트폴리오 구성은 50% 미국 ETF 플러스 50%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몰빵이네. 이분은 캐나다 주식보다 아예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첫 번째. 예를 들어 올해 TFSA 리밋이 6,000불이라는 가정하에 6,000달러를 캐스트레이드 TFSA 어카운트에 넣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 어카운트에 돈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이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이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더 이상 이 어카운트에 돈을 넣을 수 없는 거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총 투자할 수 있는 TFS 컨트리뷰션 룸이 10,000불이었다. 그러면 아직 4,000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 리밋이라는 거는 올해에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올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양을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부터 계속 캐나다에 사셨고 그 컨트리뷰션 룸을 가지고 계셨다면 더 많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면 아마 거의 8만 번 가까이 TFS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올해 아무리 리밋이 6,000불이어도 저는 8만 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올해 리밋이 모두 다 TFS의 리밋이 6,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추가적으로 6,000불이라는 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2008년부터 캐나다에 거주를 하셨다. 그러면은 거의 8만 불까지 룸이 있다는 거죠. 올해 6,000불이 추가로 늘어났지만 일단 총 룸은 8만 불까지 있다. 그래서 이분이 6,000불을 TFSA에 넣었어도 지금 7만 4,000불이 남아있다는 거죠.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아시려면 본인의 CRA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CRA 홈페이지에 분명히 얼마의 리밋이 남아있는지 적혀 있는데 만약에 올해 본인이 컨트리뷰션 룸을 조금이라도 쓰셨다면 이게 바로 갱신이 되지 않아요. 걔네가 일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그 컨트리뷰션 룸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남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쵸. CRA에서도 뭐 7월 8월에 산 거 지금 걔네한테 업데이트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캐나다에 언제 왔고 언제부터 이 TFS의 컨트리뷰션 룸을 갖고 있었는지를 꼭 아셔야 정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룸을 가지고 있는지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2008년에는 얼마의 룸이 있었고 2009년, 10년, 11년 그 룸이 얼마나 추가됐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표로. 그래서 그걸 맞춰서 내가 만약 2015년에 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액을 다 더하면 그게 내 룸이에요. 2022년에 이번 년에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밋이 6,000불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주린이 분이 올해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6,000불이라는 룸을 가지고 있었고 그 6,000불을 다 TFSA 어카운트에 넣었으면 2023년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이걸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TFS라는 건 자격 조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구나를 꼭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언제 왔는지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ETF를 살 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캐스트레이드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따르면 네, TFSA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아예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조금 나갑니다. 네, 완전 조금 0.01센트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한데 네, 거의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하지만 주식을 살 때는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냥 퀘스트레이드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퀘스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그쵸.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트레이딩 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스탁,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거나 팔거나 상관없이 한 주식당 1센트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지가 않고 그냥 한 번 살 때마다 적어도 여기 밑에 써있는 4불 95가 차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주식 개수가 많아지면은 거의 저렇게 맥스 10불까지도 그렇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이 4불 95예요. 여기 1센트라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 무조건 하나 샀으니까 1센트 아니고 무조건 미니멈은 한 주를 사더라도 4불 95가 붙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0주다 11주다 산다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당 1센트가 더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주식을 뭐 10주 뭐 그렇게 사면 5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ETF도 바이 할 때는 프리. 하지만 팔 때는 주식이랑 똑같이 미니멈 5불부터 맥스 10불까지 든다라고 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ETF도 파실 때는 돈이 나간다라는 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5불에서 10불까지 든다. 그치. 주식 개수에 따라서. 그치. 그리고 제가 투자한 돈이 그다지 큰 가격은 아닌데 그러니까 크게 투자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노바츠 갬빗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먼저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노바츠 갬빗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그냥 캐나다랑 미국에 관련된 ETF를 사서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로 딱 보여드리면 더 편한데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 DLR.TO라는 주식에다가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 보이시나요? 캐나다 달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DLR.U.TO라고 해서 이 US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질문하시는 분이 퀘스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퀘스트레드에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채팅하는 거기에다가 본인이 DLR.TO를 산 다음에 이거를 바꿔달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처음에 캐네디언 달러로 이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만약에 100주를 샀다. 이 ETF를 산 거죠. 그치? 캐나다 달러로 ETF를 샀어요. 똑같이. 근데 이거를 이 ETF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DLR.TO랑 DLR.U.TO가 원래 같은 주식인데 심볼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볼이 이름만 다르고 이게 미국 달러 커런시라고 써 있는 게 같죠. 이것도 US 커런시. 그러니까 밑에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건 캐네디언 달러로 표기가 된 거고 이건 US 달러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DLR.TO에서 이걸로 DLR.U.TO로 되면 캐네디언 달러가 US 달러로 바뀌었죠? 그럼 그때 그 주식을 팔면 이제 US 달러가 남는 내가 거지. US 달러로 내 주식, 내 퀘스트레이드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퀘스트에서 만약에 본인이 미국 달러가 없다면 이 수수료를 무시를 못해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캐스트레이드 안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그 환전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렇지. 로버트 갬빗을 이용해서 이 ETF를 사고 파는 동안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는 이 ETF에 대한 수수료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ETF에 대한 수수료는 5불밖에 안 돼요. 맥스 10불. 그러니까 5불이나 10불 안에서 환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환전을 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한 돈이 그다지 크지 않아도 일단 자주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수수료를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ETF가 살 때는 돈을 안 내고 팔 때는 수수료를 낸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 주식, 일반 미국 주식도 살 때 5불씩 내고 팔 때 5불씩 낸다. 그게 안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많아지면은 되게 아깝단 말이죠.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은.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이 작아도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수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캐스트레이드만 돈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노바츠 갬빗을 이용해서 좀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바꿔둔 다음에 어차피 뭐 1년, 2년 투자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꿔놓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가 바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CAD, 그러니까 캐나디언 달러로 돈을 디파짓을 했지만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이 자동으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TFSA 룸 리밋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해요. 내가 TFS에 투자를 처음 했다. 거기서 그 본인이 TFS의 룸을 쓴 게 그 돈이에요. 만약에 미국 주식 사서 환전, 걔네는 그거 상관 안 해요.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얘네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돈을 얼마나 디파짓을 했느냐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게 끝. 이게 끝이에요. 네. 디파짓 했다, 이게 끝이에요. 내가 5,000불을 디파짓 했으면 내 TFS 룸을 사용한 거는 5,000불 끝. 네. 만불을 디파짓 했으면 만불 디파짓 끝. 그 상태에서 그게 얼마가 돼서 미국 주식을 사서 수수료 냈다. 걔네는 상관하지 않아요. 너가 얼마 디파짓 했는데. 맞아요. 이게 걔네가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질문은 끝난 것 같네요. 근데 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디파짓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샀어요. 디파짓을 한 돈으로. 그래서 디파짓을 5,000불을 했는데 애플을 사서 내가 팔았더니 10,000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5,000불이 난 거죠. 그랬을 때 내 TFSA 룸 리밋이 10,000불이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조건 5,000불만 디파짓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건 이겁니다. 내 룸 리밋은 디파짓 한 돈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예전부터 TFS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는 건데 필수예요. 뭐 억지로 비투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너무 좋은 제도인 게 이게 세금이 없잖아요. 돈을 뺄 때도 세금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상관도 없고. 그래서 진짜 좋은 계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계속 사실 분이 있다면 이 TFS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죠. 적금도 TFS로 할 수 있고 뮤추얼 펀드 뭐 다 돼요. 그러니까 채권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내가 맞는 방향이 있다면 내가 이게 있었나? 그러면은 본인의 컨트리뷰션 룸도 확인하신 다음에 여윳돈이 있다면 중요한 건 여윳돈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재테크를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언제나 질문은 환영입니다. 메일 주신 우리 주린이분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